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김건희 여사 검찰 비공개 조사의 여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도 그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살펴볼 부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싱도 좀 억울할 텐데 고발을 당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건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한 건데 민주당과 뭐 내통했다 뭐 이래서 고발을 했어요. 예. 근데 뭐 이원석 총장 자체가 사실은 5월달에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천명하고 검사를 3명을 파견을 했잖아요. 예. 배당을 하고. 그런데 5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발 검찰 공습 인사가 있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1, 2, 3차장을 바꾸고 중앙지검장을 지금 이창수 지검장으로 바꿨거든요. 예. 이미 그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원칙을 천명을 했던 이원석 총장은 팔다리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입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말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거꾸로 이런 고발도 당하게 되고 민주당은 말은 그렇게 하고 이원석 총장 뭐 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월달 대통령발 공습 인사로 패싱 당하고 팔다리 잘리고 예.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퇴임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총장 추대위는 이미 이제 떴고 그래서 지금은 입만 살았던 상태에서 입만 뻥끗대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의지가 있었던 없었던 김건희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공연불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사실 고발 내용도 뭐 어처구니 없고 뭐 통용될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고발까지 당하게 된 거죠. 예. 자, 뭐 이 당시 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지 않고 출장 조사를 했을 당시에도 보고가 이제 뒤늦게 가서 뭐 발끈했다, 격노했다. 격노란 단어는 잘 쓰면 안 됩니다만 일단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고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종배 시의원 고발을 좀 자주 하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안에 고발하는 분위기는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법조인이 분명히 많아요. 지금 의원 중에 뭐 검사 출신도 있고 변호사들도 계신데 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일종의 이제 비판적 발언 내지는 이런 거는 지금 다 거의 보복을 당했어요. 네. 그런 것이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종배 시의원에 의한 고발이죠. 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 당시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걸로 김건희 여사가 뭐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던 문자에서도 보여지지만 예. 몹시 불쾌해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윤한 갈등이 일어나고 예. 대통령이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 시켜서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밝혀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관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종배 의원의 고발도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등등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종배 의원이 거기로부터 시작된 저는 고발이라고 봐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패싱 당하면서 오히려 저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굳이 뭐 보고해서 껄끄럽게 할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두면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권력 누수가 되면서 자리를 떠나실 분인데 이렇게 들쑤셔서 불을 키우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일단 뭐 이정배 시의원의 고발은 고발이고 네.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저는 5월달에 이미 대통령발 공습 인사로 김건희 여사 수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예.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손발 잘린 검찰총장이랑 놔두면 퇴임할 텐데 그러기에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예. 검찰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해서 종결을 하느냐 아니면은 제가 예상했듯이 저거는 면죄부를 주고 무혐의 종결로 가는 수순이다. 5월달 대통령 인사가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건 시간표라는 게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로 의도하고 가더라도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여사님 여사님 조사는 불가피했던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맡기고 그리고 출장 조사를 그것도 경호처에서 했느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권력을 쥐고 나서 뭐 다 꾸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냥 불러서 했으면 될 거를 왜 가서 해서 문제를 일으키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문제죠. 예. 문제라는 거는 뭐 국민도 알고 뭐 다 뭐 조사 결과도 있잖아요. 예. 부적절했다고. 그런데 요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한 갈등이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도 사실은 한동훈이냐 다른 후보의 당선이냐 이 구도가 아니고 대통령과 한동훈의 대결 구도처럼 전당대회가 이 밑바닥을 관통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숨고르기라도 하고 윤한 갈등이라든가 한동훈 대표 당선은 죽어도 안 돼. 그래서 뭐 원희룡 대타로 내보내고 뭐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표는 압도적으로 됐지만 좀 숨고르기는 할 것이다 했는데 최근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예. 하나는 정책위 의장 정정식 의원을 사퇴시킬 교체할 것이냐 거냐 말 거냐인데 이 문제가 하나 터졌고 예.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 제3자 이 특검을 대법원장이 한다는 한동훈 중재안이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확인을 해줬어요. 변함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갈등 요인으로 확실히 또 다시 부각이 된 민주당이 거고.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민주당과의 갈등이 아니고 여권 그렇죠. 내에서 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하고 또 완전히 배치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걸 소환하지 않고 가서 받은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은 그 전에 있었던 여권 내 갈등 사안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해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정점식 의장에 대한 교체 여부나 이거는 새로 발생한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숨고르기도 하지 않고 바로 갈등의 뇌관들이 지금 이 지뢰밭이 이제 밟혀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가 검찰 조사에서 이 휴대폰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각도로 보거든요. 뭐냐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조사하는 예. 검찰이 이 휴대폰을 맡기고 그런데 이 휴대폰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대통령은 그렇게 해요. 대통령이 수석 회의를 하고 하잖아요. 전부 휴대폰을 대통령 주재 회의장 전에 다 수석들도 저도 다 그거 보관하면 맡기고 들어갑니다. 뭐 녹취나 이제 촬영이 되면 이제 비밀 사항이 누설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안전 거죠. 문제도 있고. 그거는 대통령에 예.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맡기고 한 것은 동급으로 대접. 제가 보기엔 이 제안을 누가 하고 이 발상을 누가 했는지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V1
대통령 정도의 이 권력자라는 것을 예. 이 발상한 사람도 그것을 전제로 발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예. 검사들도 그것도 수사하러 가서 그거를 또 맡기고 한 거는 이미 부의원이라는 대통령 그 자체다. 그 정도의 권력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권 초에 부부 공동 정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의원의 위치에서 벌어진 풍경이 이번에 수사 검사들의 이 휴대폰을 맡기고 조사한 네. 사건이다. 이거는 발상한 사람도 이거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응했던 검사들도 김건희 여사의 이 존재 자체를 권력의 정점으로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발상이고 불가능한 응락이죠. 네. 최지우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 앞서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휴대폰 무선으로 폭발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면은 이런 우려 때문에 놓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김건희 여사의 어쨌든 피의자로 수사를 하러 가는 과정이었고 검찰에서 불러들이지 않고 가는데 휴대폰까지 놓고 들어가서 굴욕적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듣고 나왔다는 이제 이런 지적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건데 검사도 피의자도 일반적으로는 조사받을 때 요즘 같은 세상에 휴대폰 그냥 갖고 한다는 얘기를 전 들었는데 조사받아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렇죠. 예. 압수수색 당하지 않으면은 그러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뭐 해명 자체가 너무 우스워가지고 네. 김 여사 즉 그 법률 대리인의 그 해명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또 반박하기도 사실 구질구질한 해명이거든요. 뭐 영화 같은 얘기인데 뭐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있으면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샌드위치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밀을 해야죠. 네. 그런 논리라면 예. 휴대폰에 폭발물이 들어있거나 그런 장치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김 여사한테 제공된 샌드위치도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은 김이상궁처럼 사전에 먹어보고. 그건 폭발물이나 독약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